그러니까 같은 면적이지만 이거랑 이게 훨씬 살아보면 넓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넓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길이.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전원주택 설계 꿀팁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자꾸 정사각형 방을 원하세요. 정사각형.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뭔가를 이게 정사각형 방이 좋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큰 방에 상관은 없어요. 큰 방이야 뭐 정사각형이 되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이 작은 방일수록 직사각형이 좋습니다. 직사각형이 좋아요. 근데 정사각형이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설계를 할 때 방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사각형. 근데 그 공간 활용도는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면 그 효율적인 평면도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정사각형이면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방이 3개. 예를 들어서 방을 3개 놓는다 그러면 근데 여기다 직사각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뭐 두껍게요. 뭐 직사각형으로 방을 만든다 그러면 4개도 만드는 거죠. 뭐 5개도 만드는 거죠. 이 폭이 몇 메다냐에 따라서 그러면 3개냐 4개냐 심지어 5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사각형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팩트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나아요.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구 배치가 정사각형이 되게 애매합니다. 정사각형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애매한 거예요. 정사각형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침대를 놔야죠. 안방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방 얘기예요. 그러면 침대 놔야죠. 그 다음에 책상 놔야죠. 그 다음에 옷장을 놔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정사각형 방이 죄송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애매해. 뭐 이런 거죠. 씨. 그 창문을 가렸어. 이런 경우가 없나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럼 옷장을 이렇게 돌릴까? 옷장을 이렇게 돌렸더니 침대에 이게 걸려 또. 이 폭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옷장이라도 열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가렸어.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정사각형은 좋은 방이 아닙니다. 그다음 제가 평면도 짤 때 어쨌든 길이 방향으로 하면 방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정사각형으로는 평면 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평면도 짜기가 어려운데 가구 배치도 어려워.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차라리 방은 직사각형이 좋다라고 머릿속에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불편해. 이현우 소장님이 가구 배치도 어렵고 그러네. 방이 같은 길에 방을 많이 못 만드네. 같은 면적이라도.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얇게 썰어서 여러 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베트남 얘기 많이 합니다. 베트남 길에 많은 토지를 잘라주기 위해서 조금 길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필지를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같은 길이라 그러면 결국 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방을 만들려면 직사각형이 유리하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저는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가구 배치도 훨씬 유리해. 뭐 이런 거죠. 이거 되게 애매한 거죠. 정사각형 방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거죠. 3m 3m 방이죠. 3m 3m 방인데 여기에 이제 뭔가 가구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옷장을 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침대를 놓죠. 여기다 책상을 놓으면 됐네. 근데 옷장이 걸려. 그러면 옷장을
슬라이딩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옷장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문짝이 걸린다. 문짝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씨 어떻게 하지? 그럼 침대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옷장이 이렇게 열리니까. 책상 놓고 됐네? 근데 문을 열 때 이게 누가 있는 게 좋은 배치는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제 뭔가 이렇게 가벽을 세우겠죠. 이렇게 뭔가 가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애매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다. 책상 여기로 놓을까? 여기로 놓으면 되네. 그러면 또 옷장을 어떻게 놔? 이렇게 놓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한 거죠. 침대를 놓을까?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방을 키워야 되는 거야. 3.3?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게 3.3이면 안 걸리네? 3.3? 방을 키워. 방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면적입니다. 2.6m에 3,450을 하면 길죠. 그러니까 옷장을 열 수 있잖아. 여기 폭이 생겼네? 그 책상 위로 돌리면 되네? 의자 여기 놓고. 피곤하면 곧바로 누워버리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이런 배치도 요즘 유행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벽을 세우고 여기다 책상을 놓는,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옷장이 있고 이런 배치도 가능합니다. 요즘 유행이죠. 이렇게 침대를 안에 숨기고 여기로 들어서 슬라이딩 하면 되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누워있으면 안 보여. 여기 약간 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도 있고 얼마나 좋아. 요즘 유행하는 타입이죠. 그러려면 어쨌든 길이가 필요하다. 정사각형은 불가능하다. 아예 2.2m 합시다. 아예 2.2m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늘어놓으면 돼. 가구를 다 늘어놓으면 되는 거죠. 침대 놓고 땡큐. 아예 2m는 어떨까요? 그러면 내부가 1.8이야. 1.8. 그러면 침대가 1.8? 사람 이렇게 누우면 되죠. 약간 평상을 짜면 됩니다. 이렇게 평상을 많이 짭니다. 그러니까 아주 컴팩트하게.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 폭이 좁으니까 어떻게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같은 면적이지만 그렇다 하면 효율적인 그 주거 평면도를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은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좋은데 아예 긴 방도 나쁘지 않다. 2m가 돼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르꼬르비제 우리 형님이 라뚜레트 수도원이 있어요. 남자 수도원인데 이거에 보면 극단적인 이제 방을 만듭니다. 아주 그냥 극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유명한 건축물이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역시나 경사지를 살린다. 경사지를 살려서 띄운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습기가 워낙 많으니까 비도 많이 오니까 수도원이죠. 그래서 방이 극단적으로 길어요. 여기 발코니죠. 극단적으로 길고 좁아. 왜? 많은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방을 쫙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개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내부가 이래. 1.8도 안 나와. 1.8도 안 나옵니다. 1.6 나옵니다. 1.6. 그래서 침대를 여기 놓는 거죠. 침대를 놓으니까 이 침대 좁은 침대입니다. 근데 이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딱 가운데 책상을 놓고 양쪽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창이고 요 문을 열고 나가면 발코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근데 되게 편해요. 공간이 되게 편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구를 한 벽으로 쫙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긴 책상도 놓을 수 있는 거죠. 옷장도 놓을 수 있는 거죠. 침대를 놓으니까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모형도인데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가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평면도로.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니까, 효율이 좋다니까. 그렇다 그러면 근데 우리 너무 극단적이고 이건 르꼬르비제 형님이 너무 과했어. 그러니까 요 정도. 근데 2m도 괜찮다. 2.2도
괜찮은 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계할 때마다 2.2방으로 하시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방 3개도 나오네. 그러면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편적에 같은 평면대에 방 2개밖에 안 나와. 20평에 방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방 3개도 나옵니다. 아니 저 퀸 침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둘이 놓으시면 되죠. 잠 잘 옵니다. 공간이 컴팩트 해가지고 여기다 뭐 커튼 쳐도 돼. 뭐 이렇게 공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넓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정사각형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문을 열었을 때 뭔가 방이 좀 넓어 보여. 여기가 가운데 공간이 많으니까. 근데 가운데 공간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삶의 넓이가 중요한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지만 이거랑 이게 훨씬 살아보면 넓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넓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길이. 그래서 방은 좁고 긴 게 좋다. 좁고 길면 평면도 짤 때 정사각형은 3개밖에 못 만들지만 직사각형은 4개도 만든다. 5개도 만든다. 이거 아주 중요한 꿀팁이 아닙니까? 이거 아주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꿀팁인 거죠. 방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이렇게 어쩌란 말이야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면적이 넓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삶의 길이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